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뒤숭숭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하다가 일단 실패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10일날 열리긴 열리는데 이건 역시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민주당도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난파선이 뒤뚱거리기 시작하면 난파선에 있는 쥐들이 가장 먼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탈출을 준비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추미애에 맡겨놨더니 이거 완전히 우리 당이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길 법도 합니다. 자, 지금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추미애 때문에 거의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드디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이 가리키는 사람은 추미애입니다. 그리고 추미애를 관리하지 못한 문재인에 대한 불만도 쌓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추미애에 대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례적으로 입장문이라는 걸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에 대한 입장문.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만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뜯어보면 추미애가 지금 일처리를 대단히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게 읽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뒤에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을 멘붕 상태로 몰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나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41.1%의 득표율로 당선된 문재인. 그러나 오늘 문재인의 지지율은 37.4%를 기록했습니다. 취임 이래 최악이자 콘크리트 벽이라던 40%의 지지율마저 붕괴됐습니다. 민주당은 창당 이후 처음으로 야당에게 1등 자리를 내주고야 말았습니다. 리얼미터의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나쁜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민주당도 지금 2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니 추미애를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눈길이 예사로울 수가 없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불만들이 이제 슬금슬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광재 전 경기도 강원도지사. 이광재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국민들의 마음과 생활이 나아지고 편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게 공복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다.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이다. 대통령에 누가 되지 않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광재의 이 말은 양쪽 다 양비론, 양실론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추미애를 비판한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광재 의원이 거론할 바가 못 됩니다.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의해서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윤석열 총장이 잘못하지 않는 한 임기는 지켜집니다. 그러면 추미애는 어떨까요? 추미애는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광재의 이 말은 추미애를 겨냥한 것입니다. 또 공수처 출범 후 추미애 장관이 그만두는 게 맞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솔로몬의 지혜 같은 게 필요한데 누가 더 국민을 사랑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한다면서 적답을 피했습니다. 이 말 역시 추미애를 지지하겠다는 말은 죽어도 못하는 겁니다. 자, 이광재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광재는 대권 주자라고는 하지만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노무현 정권에서는 중요한 적자입니다. 추미애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노무현 탄핵에 앞장선 사람이 추미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가 이를 이따위로 벌려놓으니까 이광재가 한마디 걸고 나선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청래니 전부 다 추미애 잘한다 잘한다 검찰개혁 해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반적인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 같지는 않습니다. 자, 미스트 쓴소리. 김혜영 전 최고위원, 김혜영 전 국회의원 역시 처음으로 추미애 윤석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의 모습은 오히려 검찰개혁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들게 한다. 바로 받아버렸습니다. 이 김혜영 전 의원의 지역구는 부산시 연제구입니다. 부산 여론은 지금 민주당에 곱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실에도 쓴소리를 그렇게 많이 해서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가졌던 김혜영 전 의원이 이제 추미애를 정면으로 받아버렸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핵심적인 부분이다. 추미애 장관은 어떤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한 길인지 깊이 헤아려달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린다는 것을 김혜영 전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혜영 전 최고위원은 현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보좌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 참모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보좌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보좌진을 비판했지만 애들로 비판했지만 사실은 문재인 당신 똑바로 해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보가 아닌다며 보좌진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보좌진을 비판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리쿠션으로 비판한 겁니다. 자, 김기식 전 민주당 의원 역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김기식 의원은 제 영상을 봤는지 비슷한 표현을 썼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절차적인 과정이나 징계 청구의 내용과 관련해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꼬여버린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은 정말 오만불손하고 이런 품격도 없고 이런 비판도 있지만 일 처리를 보면 참으로 무능한 장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화나 있습니다. 일을 뭐 저따위로 하는 거야. 저건 뭐야 저거. 판사 출신이라고 맡겨놨더니 오선 의원 출신이라서 뭐 좀 잘할 줄 알았더니 정말 저렇게 무능한가? 이런 생각을 가질 법합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해가지고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1차 수사지휘권 발동, 채널A 사건 수사, 이거 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윤석열 처가 수사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튼 추미애 장관의 이 무능함에 대해서는 기가 찰 정도입니다. 그런데 폼은 폼대로 또 다 잡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추미애 때문에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지금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서울시장 출마를 고려 중이라는 한 후보의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애매모호하게 현 사태를 방관할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윤석열 총장 이슈가 몰아치면서 서울 지역의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드러내놓고 말도 못하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현재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어떨까요? 윤 총장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법무부 징계위의 절차를 지켜보자는 기류입니다. 당초 윤석열에 대해서 신속한 징계를 촉구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내밀었던 이낙연은 망신만 당하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붕 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윤석열의 갈등 구도에 지금 당 지지율이 폭락해서 이낙연 대표가 취임한 뒤에 2등으로 폭망했습니다. 자, 아무튼 추미애가 열일하고 있습니다. 추미애의 이 맹활약에 힘입어서 국민의힘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정당 지지율 1위를 드디어 차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악으로 폭락했습니다. 추미애가 참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추미애 선대본부장으로 영입해야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